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융합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를 키우는 대학 어디입니까? 방송대. 100세 시대. 국민의 고등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대학 어디입니까? 방송대. 기존의 대학들이 가지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가진 대학 어디입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실 아셨습니까? 국민의 고등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립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교가 그동안 설립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2020년 현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370개입니다. 이 중 설립 운영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는 학교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9일 수많은 이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방송대법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4인, 반대 4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드디어 방송대가 미래를 향해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는 방송대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방송대 운영법에 대한 논의는 왜 시작됐을까요? 그동안 우리 대학은 법률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 또 우리 대학의 미래를 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총장에 출마하면서부터 방송통신대법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약집에 제1호로 등재를 했던 것입니다. 국회를 수십 번, 수백 번 오가면서 많은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대학이 왜 법률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했고 이러한 설명이 많은 의원들이 설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길러내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방송대법. 방송대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방송대법은 바로 이런 교원, 교사, 교지의 이 확보 기준을 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됩니다. 방송대법은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방송대인들 누구나 소망하고 바라던 법이었는데요. 이 방송대법 제정은 쉽게 얻어진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우리가 그 방송대법을 만들고 그 당시에도 국회 어떤 국회의원들이 거의 175명이 입법 청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 17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발의를 통해 방송대의 법적 지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박사과정 운영 근거 등 방송대법은 2019년 2월 20대 국회에서 당시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원 175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죠. 하지만 이에 굴복한 방송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7월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의원을 대표로 다시 방송대법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2020년 10월 국공립대 법인 국정감사에서 방송대 류순호 총장은 방송대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저희 대학은
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과는 다르게 교육에 필요한 운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 대학 졸업생 73만 명, 재학생 11만 명의 교육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송대 경쟁 상제는요, 사이버 대학이나 독학사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네르바 대학이라든지. 예, 거기에 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제도의 유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평생 교육에 대한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방송대의 경쟁 상대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세계적인 대학들. 하지만 이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방송대법 제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송대의 가장 큰 그 상황이라면 이런 성인교육, 평생교육 계속 교육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원 부분의 취약성, 그다음에 이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털 미디어 센터 등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율을 하는 그런 그 법률에 이제 좀 근거 조항이 있으면 제정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방송대법 제정을 위한 상황이 국회 되죠. 공청회에서 방송대인들과 방송대법 관련 관계자들의 활약도 뛰어났죠. 예. 지금 이제 방송통신대학은 이제 수업료가 제일 이제 쌉니다. 그런데 더 이제 사실 일반 대학도 그렇지만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료를 인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고 또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정서적 안정과 또 성취감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도 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방송통신대학의 학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학습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우리 방송대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도 방송대법이 제정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송대 운영법 통과를 위해서 2018년 20대 국회 때부터 유승호 총장님과 학교 당국 또 동문회 또 지역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단 구성을 해서 국회로 또는 지역에서는 지역 의원들을 여러모로 만나기도 했고 또 우리 청도군의 그 세계석 법학과 회장은 총괄 간사를 맡아서 지역에서 못 받은 동의서를 국회에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받아오는 등 여러모로 우리 고문님들과 힘을 합쳐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등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방송대법 발의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방송대법 제정 이후 우리 방송대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기대되시죠? 자, 이제 법률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에 대한 운영 기준 또 학교의 그 기본 시설로서의 학교의 그 여러 가지 각 부속 기관들이 이제는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학은 그동안에 공무원의 정원이라든가 또 교수의 수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릇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또 지방자치단체적인 책무로서 우리 대학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에 와 있습니다. 방송대법 제정으로 이제 방송대는 우리나라 고등 평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더 큰 권한과 사회적 책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대학의 법률은 법제처와 논의 과정에서 방송통신대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법률은 그동안 많은 시간이 걸쳐서 이루어진 기적의 산물입니다. 이번에 방송대법의 통과는 총장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 방송대 구성원 모두의 성과입니다.
그동안의 교육의 업적이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을 통해서 희망의 사다리를 계기로 삼은 동문도 많고 또 우리 대학에 종사하는 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계기가 이번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83만 명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은 좋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국가가 인정한 국민 모두의 평생 교육의 동반자. 방송대에서 교육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방송대가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꿉니다.